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 잘하는 방법. 손절 잘하는 방법보단 손절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손절을 실행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손실율을 기준으로 손절을 실행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느꼈을 때 손절을 실행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3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 스탑로스를 걸어두지 않아요. 뭐 제가 좀 물렸거나 좀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스탑로스를 뭐 걸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걸어놓지 않고 그냥 좀 시장을 지켜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 1일봉으로 보면 이 이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마감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 첫 번째,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매도 전략이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일봉 캔들이 장대 음봉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캔들 모양이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캔들이 보시면은, 캔들을 그려볼게요. 지금 1일봉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캔들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캔들 패턴을 보는 건데, 이거는 캔들 패턴을 보는 방법인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양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없으면은 이거는 캔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냐면, 캔들을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인데, 내가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 이런 모양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쪽으로. 뭐 면접에 제가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이제 직장인분들 면접 많이 보시잖아요.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왜 면접 공부를 할까요? 면접 공부에 사실 답은 없잖아요. 네, 면접 공부에 답은 없어요. 면접 공부에 답은 없다. 근데 왜 우리는 면접 공부를 할까요? 왜냐면은 과거에 비슷한 질문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잘 공부하면 면접관이 나를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 캔들을 보는 것도 이제 세력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세력은 지금 내리기로 정했다. 내리기로 정해서 여기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눈치를 못 채고 매수 전략을 세우면 우리는 불합격을 하는 거죠.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면접 공부도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차트 공부를 하는 거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이다. 차트 공부가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면접 공부도 면접관 마음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손절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봐왔던 패턴은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 이렇게 올리는 캔들 모양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음봉이, 다시 한번 제가 음봉에서 최소한 이 캔들에 한 반 정도는 되돌림을 보여준 적은 있었다. 반 정도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보여준 적은 있었던 것 같다. 음봉인데, 또는 뭐 거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는 바로 그냥 하락을 했다. 추가 하락을 보여준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이제 무게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반 정도 가격대는 좀 못 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는 못 넘지 않을까에 생각을 하고 손절을 여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봤던 이 첫 번째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이 딱 중심값을 찾아가지고 손절을 걸면 돼요. 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손절 방법이.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또 경험상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다. 이게 반등을 하는 것처럼 이만큼까지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 마감 직전에 보니까 이걸 다시 이만큼 빼서 이런 꼬리를 만든 적이 있다. 이런 꼬리를 만든 적이 있다. 이거 자체는 여기를 좀 이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한번 하고 이제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또 이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온 건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봐야겠죠. 네,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능성도 내가 열어둔다면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또 찾는 거죠. 내가 많이 봤던 움직임이었는지,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내가 많이 봤던 움직임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3번의 내용이죠. 3번의 내용. 손실률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손실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내가 20%를 손절했다고 20%를 복구해야 원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잘 아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부터는 내가 좀 손절을 해도 복구를 할 수 있겠다를 감이 오거든요.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보셨으면은 평균 나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던 사람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뭐 나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네, 뭐 시장이 좋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보통 냈었다. 그렇다면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지금 복구율 이런 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15, 17, 한 17%까지는 손절을 하면 20% 정도만 수익 내도 원금이 되니까, 내가 그럼 평소에 이제 거래했던 그 수익 범위에 대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놓쳤더라도 최대 17%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이상은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다음 시장에서 좀 20%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래를 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를 쉬어야 돼요. 손절하고 나서. 네, 쉰다라는 거는 바로 손 딱 떼고 뭐 잠을 자라, 뭐 게임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다시 볼 수 있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아무 내가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봤을 때 사실 방향을 대충 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내가 딱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안 좋은 시장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거의 공부를 하시면 다 알아요. 근데 왜 매수를 보냐면 내가 물려있기 때문이에요. 물려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물려있기 때문에 자꾸 매수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손절에도 또 포함이 된다. 내가 진짜 손절을 잘 하려면 최대한 내가 포지션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시장을 봐야 되나, 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이 손절 전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캔들 패턴의 예로 들었을 때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는 보조 지표를 보면은 전혀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손절 전략과 캔들 패턴을 보는 이유도 같이 말씀드렸어요.